올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몇 대일까요? 올해 11월까지 168만 대가 판매됐는데요. 작년에는 11월까지 총 판매량이 158만 대 정도였으니까 10만 대 정도 더 팔린 거예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자동차 판매량은 어떻게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판매량을 보면 큰 차, 트렌드를 보면 전기차, 이슈를 보면 결함,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와 결함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판매량 정리를 통해서 큰 차라는 키워드에 집중해볼게요. 흔히 큰 차라고 하면 어떤 차들이 떠오르세요? 대형 세단부터 대형 SUV, 미니밴과 픽업 트럭 정도가 되겠죠? 이들이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큰 차라고 부르는 차들보다 더 큰 차들이 있죠? 어떤 걸까요? 미국의 풀사이즈 SUV와 픽업 트럭인데요. 국산차 중 가장 큰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는 중형 SUV로 분류될 정도니 이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더 큰 차들이 내년 국내 시장에 대거 출시될 예정이라는데요. 이들이 왜 갑자기 국내 시장에 진입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해보고 내년은 어떨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해보려면 일단 판매량을 봐야겠죠? 올해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총 판매량은 168만 대인데요. 작년에는 11월까지의 총 판매량이 158만 대 정도였으니까 10만 대 정도 더 팔린 거네요. 그리고 이게 국산차 판매량이 8만 대 정도, 수입차 판매량이 2만 대 정도 증가한 수치예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침체기에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일이죠. 근데 국내 자동차 시장은 어째서 판매량이 더 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해외여행 감소,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신차 출시. 먼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죠. 원래는 출고 가격의 5%에 달하는 금액을 개소세로 납부했어야 했는데 이걸 1.5%로 낮춘 거예요. 심지어 6월 30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이 정책은 7월부터 3.5%를 조건으로 연장되었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결국 작년에 비해서 차량을 구매할 때의 세금이 적어지니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증가한 거죠. 두 번째로 해외여행의 감소가 한몫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여행 가기가 정말로 어려웠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국내 여행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차량 사용률이 늘어난 거죠. 최근 트렌드라고도 불리는 캠핑, 차박 등의 증가도 이와 관련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신차 출시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 정말로 많은 신차들이 연이어 출시되었죠.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신차들이 출시됐으니 당연히 이를 찾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차종별 판매량 변화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건 두 가지인데요. 경차와 소형차 판매량의 감소, 대형 SUV 판매량의 증가. 일단 경차, 소형차 판매량의 감소를 보면요. 올해 11월까지의 경차 판매량은 9만 대로 작년에 비해 2만 대가량 감소했고요. 소형차 판매량은 1만 대로 작년 판매량의 절반 수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두 차종의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3만 대 정도 감소했죠. 비율로 따지면 20%나 감소한 거네요. 그러면 이 두 차종의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경차는 가격이 높아졌고 정부의 혜택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소형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아졌으며 소형 SUV가 등장하면서 자리를 빼앗기고 있죠. 심지어 하나둘 단종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현대차는 엑센트를, 쉐보레는 아베오를, 르노는 클리오를 단종시켰죠. 반면에 대형 SUV의 경우 판매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올해 11월까지의 대형 SUV 판매량은 16만 대로 작년에 비해 6만 대나 증가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무려 63%나 증가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팰리세이드가 작년에 비해 1만 대 더 팔리면서 전체 판매량을 견인했고요. 모하비의 판매량도 증가했죠. 새로 등장한 GV80도 무려 3만 대나 판매됐어요. 심지어 이로 인해서 올해 11월까지 SUV 판매량은 65만 대가 됐죠.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SUV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또 결론적으로 작은 차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큰 차의 판매량이 증가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큰 차 선호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혹시 자동차 크기는 국토 면적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국토 면적이 크고 그만큼 도로폭도 상당한 미국에서는 큰 차가 제일 잘 팔리는데요. 반대로 국토 면적이 작고 도로폭도 좁은 유럽에서는 작은 차가 잘 팔리죠.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는 모델은 픽업 트럭인 포드 F-150와 램 픽업이죠. 반대로 유럽에서 제일 높은 판매량을 보이는 모델은 준중형 해치백인 폭스바겐 골프와 소형 해치백인 클리오고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은 예외로 한다 이런 말이요. 특히 경제 관련 통계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세기 만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량 5위에 올라선 현대차를 두고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이 말은 국내에서 자동차의 크기를 논할 때도 쓰이는데요. 국토 면적도 작고 도로폭도 좁은 편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큰 차 사랑은 막을 수가 없죠. 오히려 유럽의 도로 환경과 비슷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크기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국내 소비자들의 큰 차 사랑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친 영향은 뭘까요? 일단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형 SUV의 판매량 증가가 있고요. 수입 대형 SUV와 픽업 트럭의 판매량 증가도 있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차를 바라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에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역시나 미국 제조사들인데요. 큰 차를 잘 만드는 제조사들이요. 쉐보레, 포드, 링컨, 캐딜락이 그 주인공들이죠. 이들 모두 내년 국내 시장에 풀사이즈 SUV와 픽업 트럭을 선보일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 쉐보레는 일찌감치 콜로라도를 통해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을 공략했는데요. 풀사이즈 SUV인 타호의 국내 출시도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쉐보레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은 에스컬레이드의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죠. 포드는 픽업 트럭인 레인저와 풀사이즈 SUV인 익스페디션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도 풀사이즈 SUV인 내비게이터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 외에도 지프는 이미 픽업 트럭인 글래디에이터를 국내에 상륙시킨 바 있어요. 이렇게 미국발 풀사이즈 SUV와 픽업 트럭이 상륙하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풀사이즈 SUV와 픽업 트럭은 그동안 국산차가 다루지 못했던 영역이잖아요. 물론 렉선 스포츠가 있긴 하지만 풀사이즈급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국내 출시가 국산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현대차의 경우 현재 팰리세이드보다 더 큰 차가 없고 향후 출시 계획도 들려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도 국내 출시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만약 미국발 풀사이즈 SUV와 픽업 트럭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이들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쌍용차는 어떨까요? SUV와 픽업 트럭만 판매하니 더 큰 영향을 받겠죠? 실제로 이미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올해 콜로라도 페이스리프트와 글래디에이터의 국내 상륙으로 수입 픽업 트럭의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으니까요. 이 와중에 SUV에 대한 수요마저도 풀사이즈 SUV로 일부 이동해버린다면 이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법정 관리를 신청했잖아요. 11년 만에 또 한 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선 건데요. 여기에 수입 제조사들마저 경쟁 모델을 대거 출시한다고 하니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판매량은 또 다른 판매량을 낳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에게 판매량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뜻인데요. 잘 팔린 모델은 신뢰도가 높아져 더 잘 팔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쌍용차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 중이잖아요.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판매량 저하는 또 다른 판매량 저하를 낳는다 이런 표현도 성립하겠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겠죠. 이건 사실 쌍용차뿐만 아니라 르노, 삼성과 쉐보레도 포함되는 말인데요. 상품성과 옵션은 현대차를 못 따라가는데 가격마저 비슷하니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국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국발 풀사이즈 SUV와 픽업 트럭의 국내 출시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대형 SUV보다 더 큰 차를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국내 도로 사정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차 공간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차 환경은 정말 열악하잖아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은 제한적이고요. 이런 문콕이나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큰 스트레스가 되죠. 물론 2018년에 주차 구획의 폭이 2300mm에서 2500mm로 개선되었는데요. 팰리세이드의 전폭이 1975mm니 한쪽 여유가 263mm 정도 되는 셈이에요. 팰리세이드를 주차할 때도 여유 공간이 이렇게 좁은데 풀사이즈 SUV나 픽업 트럭은 어떨까요? 네, 링컨 내비게이터를 예시로 들자면 전폭이 2123mm니 한쪽 여유가 188mm, 그러니까 성인의 발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인 거죠. 저희 편집장은 못 내리겠네요. 심지어 개선된 주차구획은 작년 3월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만 적용돼요. 그 전에 건축된 건물에 내비게이터를 주차하려면 한쪽 여유가 88mm라는 거예요. 결국 풀사이즈 SUV를 주차하려면 웬만한 주차구역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주차 타워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경기도의 세균기 주차 환경 개선 사업처럼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요. 종교시설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유할 경우 관련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수적이겠죠. 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정말로 빠르잖아요. 올해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소나타의 국민차 타이틀을 그랜저가 가져갔고요. SUV 판매량이 세단 판매량을 넘어섰죠. 내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길 예정인데요. 새로운 전기차들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팰리세이드보다 더 큰 수입 SUV와 픽업 트럭이 대거 들어올 전망이죠. 내년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신선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제조사들이 선의 경쟁을 펼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또 제조사들이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결함도 줄어들었으면 하고요. 관련 제도도 개선되고 더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올해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포함한 시청자분들 힘든 한 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오토포스트를 향해 보내주신 수많은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한 오토포스트, 그리고 더 발전한 이원섭 PD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2020년 마지막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